우루밤바에서 2박을 했습니다. 호텔이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새벽 6시에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고 고산증 약도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페루 고원의 성스러운 계곡을 여행합니다. 쿠스코 북쪽에 우루밤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파차쿠티 왕이 성스러운 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잉카의 곡창지대이고 신전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얀따이땀보, 마라스 염전, 모라이, 그리고 쿠스코 북쪽 끝에 있는 삭사이와만에 갔다가 쿠스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을 오얀따이땀보에 왔습니다. 이곳은 잉카 제국 황제 파차쿠티가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도시 구획이 잘 나눠져 있고 수로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잉카의 도시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맨 위에는 유세와 태양의 신전, 가운데에는 계단식 농경지, 그리고 아래에는 각종 유적이 있습니다. 오얀따이땀보의 오얀따이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오얀따이 장군과 파차쿠티 황제 딸의 러브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어요. 이곳은 고도가 약 2800m 정도 되는데 3일째 높은 고도에 있다 보니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계곡을 배경으로 보이는 오얀따이땀보 마을이 아름답습니다. 건너편 산에 보면 산 중간에 구조물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잉카 시대의 곡식 창고라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곡식이 저장이 잘 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일행은 태양의 신전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숨이 가빠서 여기서 쉬기로 했습니다. 위쪽에 요새가 보이는데요. 이곳 오얀따이땀보가 스페인에 대항한 최후의 항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태양의 신전이 있는데요. 직접 올라가 보지 못해서 자료사진으로 대체합니다. 6개의 통으로 된 큰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돌 하나가 높이가 4m 그리고 무게가 40톤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농경지도 화강암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다른 유적들을 둘러봅니다. 라마 한 마리가 다니고 있네요. 화장실 옆에는 귀여운 새끼 알파카도 있습니다. 물의 신전입니다. 이제 버스로 돌아갑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잉카 시대에 만든 수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마을 주민들이 있네요. 근데 뭔가가 떠내려갔나 봅니다. 야단 법석이 났네요. 페루 원주민들의 항상 편안하고 밝은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는 길에 절벽에 매달려 있는 캡슐 호텔이 보입니다. 1박에 1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호텔로 가려면 짚라인을 타고 가야 합니다. 호텔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압권일 것 같아요. 이제 마라스 염전으로 향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안데스 고원의 초록초록한 평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도가 3,200m나 되는 이곳에 염전이 있습니다. 이 염전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잉카 제국이 번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염전은 마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윗동네 마라스와 아랫동네 피친고토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약 4,000여 개의 소금 우물을 600여 가구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워서 공동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소금은 핑크, 화이트, 브라운으로 나뉘는데 핑크가 가장 좋은 등급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미네랄이 매우 풍부한 소금입니다. 전망대에 왔습니다. 염전에 공급되는 온천 소금 지하수입니다. 이곳에 지하수를 가져와서 증발시킨 다음에 소금을 만듭니다. 소금을 잡는 서양도 있고요. 소금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전통 복장을 한 아주머니도 보입니다. 다들 본인 소유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다시 초록초록한 안데스 고원의 평원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고원지대인데도 기온과 땅이 좋아서인지 농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모라이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고원 한가운데에 원형의 계단 농지가 있네요. 여기는 잉카 시대의 농업 시험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과 꼭대기와의 기온차가 1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흙도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작물을 시험 재배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알파카 스테이크를 시켜봤는데요. 맛이 괜찮았고요. 송어구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제 쿠스코 북쪽에 있는 삭사이와만으로 갑니다. 삭사이와만에 도착했습니다. 쿠스코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언덕에 계단식 구조로 큰 돌을 맞물려 쌓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쿠스코를 지키는 요새의 역할도 했고요.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쿠스코의 최후의 보루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가장 멋지고 큰 돌이 있는데요. 사자가 어흥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 모서리에 가장 높은 돌이 있는데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돌은 이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돌인데요. 120톤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곳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종교의식이나 행사 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6월 달에 큰 잉카 페스티벌이 여기서 열린다고 하네요.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들과 라마와 함께 사진을 찍고 쿠스코 시내로 내려갑니다.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공항 가기 전까지 자유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아르마스 광장이 더욱 분위기 있게 바뀌었네요. 쿠스코 야경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녁은 가장 만만한 맥도날드에서 먹었습니다. 쿠스코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 조르단 이반과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가이드였습니다. 페루에서 6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볼리비아로 향합니다.